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1등급 국어 위대학원 국어과 이광현 선생입니다. 네,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 중간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2020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되게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였나요? 그 정도밖에 학교를 가지 못했는데 시험은 진행되어야 했고, 그래서 학생들이 온라인 클래스에 기반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 무언가를 계속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그 방향성을 잡기도 되게 까다로웠고 그래서 더 긴장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생들 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숙명여자고등학교 1학년부터 볼 텐데요. 객관식 26문제, 주관식 9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숙명여자고등학교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변별력을 나름대로 확보하려고 하는 학교이죠. 그래서 온라인 클래스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쉬운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숙명여자고등학교는 나름대로의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티가 났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 특징으로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지면의 수와 문항의 수가 많습니다. 보통 지면의 수가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6지문에서 7페이지 정도, 하지만 숙명여자고등학교는 9페이지라는 압도적인 지면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받아들였을 때 쉽지만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습서, 그 다음에 온라인 클래스의 수업 내용, EBS 교재, 선생님들이 주셨던 유인물들을 차근차근 보고 함께 학습을 했다면 그렇게 한 문제 한 문제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나 킬러 문항, 준 킬러 문항으로 꼽을 만한 문제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숙명여자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은광여자고등학교, 중대부고, 중동고 마찬가지로 다들 중간고사 점수가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상황 평준화죠. 상향 평준화가 뭔가요? 다들 높은 방향으로 평탄한 어떤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97점 정도 맞았는데요, 선생님. 근데 제 위에 한 20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 3등급 정도 나오겠지요? 그럼 저는 사실 망한 시험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에게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이 3점의 차이, 사실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아니 97점이면 괜찮은 시험이었는데 나쁘지 않은 점수인데 등급은 되게 안 좋구나 라고 낙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쌤이 아까 뭐라 그랬죠? 온라인 클래스의 전반적인 추세가 평탄한 중간고사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볼까요? 학교에 얼마 나오지 못한 학생들에게 수업을 많이 할 수 없었고, 따라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 못했고, 따라서 많은 어려운 내용들을 출제하기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기말고사 어떻습니까? 이제 기말고사는 제대로 나올 것입니다. 이 기말고사의 변별력은 중간고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확실하게 담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7점이네, 위에 3점 차이인데 20명이 있네에 주목할 것이 아니고 3점이면 내가 전교 1등이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말고사는 문제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더 많아질 거예요. 더 깐깐한 서술형 채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문제면 여러분들이 전교 1등을 마주할 수 있는 굉장히 지금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마인드를 어떻게 다잡으셔야 하냐면요. 저 중간고사 97점입니다. 잊으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오로지 기말고사. 시험 범위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숙명여자고등학교에서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나올 테지요. 아마 수호제기까지 했지만 그 외에 다루지 않았던 시가들, 그 다음에 소설들, 종탑 아래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중간고사 정도로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크나큰 오산이 될 겁니다. 분명히 어려워질 거예요. 분명히 어려워질 겁니다. 어려워지겠죠. 분명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의 어떤 등급, 그 다음에 원 점수, 주변 학생들의 점수 분포 다 잊으세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기말고사의 한 문제가 그 모든 것의 향방을 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간고사를 분석하려고 이 자리에 섰지만, 그래서 뭐 상충곡에서는 많은 배점이 부여되었고 모든 시어 어구의 의미도 파악했어야 됐고 이런 이야기들을 굳이 드리지 않는 것은 사실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기말고사는 다릅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시험 범위가 제시가 될 것이고요. 학생들을 괴롭힐 만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객관식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객관식 공부를 할 때도요, 다지선다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좀 지우고 다시 얘기해 볼까요? 객관식 공부를 할 때도요, 다지선다를 기억하세요. 근데 다지선다가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 개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숙명여자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인근의 다른 학교도 다지선다 문제가 이미 중간고사에 출제됐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조금 평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말고사에서는 내용도 까다로워질 거고 범위도 늘어날 거고 문제도 어렵게 낼 거라고 했는데 다지선다는 당연히 그대로 유지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을 괴롭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일이 다지선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드학원 같은 경우에는 매주 일요일 날 선생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문제를 출제를 직접 하는데요. 저희 국어과 같은 경우는 문제를 정답을 최대 0개에서 최소 0개에서 최대 5개 전체가 모두 정답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건 객관식이니까 이거가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얘는 아니니까 얘겠지 라는 이 객관식의 어떤 묘미라고도 하고 어떤 요령이라고도 하는 그런 것들을 연습할 수 없게 합니다. 한 선택지 한 선택지를 분석적으로 읽을 수 있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지 않으시면요,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보다 한 문제 한 문제의 무게감이 훨씬 더 무겁고 강력할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각성이, 대오각성이 진심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말고사를 향한 사투, 그리고 그 끝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